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가 굉장히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카일 워커가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었는데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많이 상대했던 선수죠. 그런데 이 선수를 탓할 게 아니다.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가 사실은 좀 잘못된 판단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 손흥민 선수가 공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주목을 받았고 카일 워커가 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디 애슬레틱에서는 카일 워커가 맨시티의 그 뭔가 약점이 되어버린 오른쪽의 어떤 문제가 아니었다. 펩 과르디올라의 결정이 문제였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애슬레틱지 맨시티 쪽 소식을 보다 보면 볼 수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또 카일 워커의 상대였죠. 이날 경기 이제 카일 워커가 맨시티의 오른쪽을 좀 부실하게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워커가 기본적으로 펩 과르디올라가 너무 힘든 요구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맨시티가 상대방에게 공을 내줘버린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사비뉴가 카운터 어택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리코 루이스에게 패스를 줍니다. 여기 리코 루이스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스로인이 되어버리는 장면. 허무하게 이제 맨시티가 역습을 좀 못 살린 장면이고 이런 장면이 몇 번 있었습니다. 사비뉴가 이번에는 홀란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홀란이 좀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하튼 우도기가 이거를 컬렉트 해가지고 전혀 압박 없이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바가 이제 팀원에게 주려고 이제 전환 패스를 주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또 이 공간으로 같이 달려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툭 가져가 버리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뭐가 문제냐? 일단 카일 워커가 공격적으로도 또 올라와 줬으면은 그럼 이런 상황들에서 문제가 안 생기지 않느냐?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맨시티가 라이트 윙어가 없었다. 오른쪽 윙어가 없었는데 그게 이유가 뭐였냐? 과르디올라의 전술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사비뉴가 오른쪽에 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깊이가 있는 그런 자리에서 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3백 변형처럼 이렇게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카일 워커가 34살 카일 워커인데 이제 그 공격적으로도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뭔가를 다 커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카일 워커에게 사실 너무 무리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끔씩 뭐 루이스나 아니면 필 포든 같은 선수들이 이제 그 맨시티 오른쪽에 와줄 때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카일 워커 혼자서 이 오른쪽을 가지고 이제 커버를 해야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이제 만약에 전개가 된다면은 카일 워커 혼자 이제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패스도 있었죠. 이 균도안의 어떤 패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넣을 수도 있었지만 사실 공이 evaded him 그냥 그 카일 워커를 피해갔다. 뭐 이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풀백이면 현대축구의 풀백이 뭐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토트넘전은 유난히 좀 달랐습니다. 왜냐면은 카일 워커가 최근에는 조금 더 중앙에서 수비를 많이 해는 혹은 이제 미드필드 진영까지 가가지고 뭔가 수비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더 많이 보였지 윙까지 올라가가지고 뭔가를 많이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웨스트햄과의 경기 터치맵 브렌트포드, 아스날, 뉴캐슬, 풀럼, 본머스, 브라이튼 뭐 등등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쪽 풀백이 대표적으로 좀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 윙까지 올라가가지고 뭔가 크로스를 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거의 안 나왔거든요. 뉴캐슬, 웨스트햄, 풀럼, 본머스, 브라이튼까지 전혀 이런 장면들이 없었는데 토트넘전만 이렇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크로스를 하거나 아니면 터치를 가져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굉장히 낮은 공간까지 커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카일 워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넓은 그런 수비 범위 그리고 활동 범위가 있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사실은 결정적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카일 워커가 힘들었던 이유는 공격적으로 지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지만 또 이제 첫 번째 골이 터지는 장면 저는 사실 여기는 그 카일 워커가 좀 불쌍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 볼 경합 같은 경우에는 공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센터백 제가 기억하기로는 드라구신이 이제 롱볼로 이렇게 날려준 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 공 딱 날아왔을 때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맨시티 수비가 가져가고 그리고 다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겠구나 싶었는데 클루셉스키가 여기에서 자신의 전용 스킬 중에 하나죠. 몸통 박치기를 시전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공을 또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켜낸 다음에 다시 이제 상대와의 거리를 좀 확보하죠. 사실 여기서 좀 좁혀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뒤에 또 토트넘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쉽지 않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카일 워커가 일단 문제를 직감합니다. 이거 소유권 뺏겼기 때문에 수비를 결국 하러 가야겠구나 해가지고 아까 이 위에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내려온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간에 있는 메디슨이 굉장히 똑똑한 움직임을 가져간 겁니다. 솔랑키가 두 명의 선수의 어그로를 끌고 있는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뒤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슈팅을 해봐야겠다. 카일 워커는 또 부지런히 내려오고 있지만 약간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로스가 아주 아름답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대로 메디슨이 처리를 해버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첫 번째 골 장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카일 워커는 도대체 왜 이거를 못 막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지만은 나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 여기에서 일단 제대로 못 뺏어낸 스톤스인가요? 여튼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워커가 따라갔지만 역부족이었다. 그 다음 장면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밀러 시츄에이션이다. 워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팀을 좀 스트레치 해주는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어떤 횡적으로 좀 더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뺏긴단 말이죠. 엄청 허무하게 뺏겼거든요. 제가 기억할 때 이때 메디슨이 가로채기는 했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복귀해야 되는 거죠. 공격하러 갔을 때는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잔뜩 벌려놨는데 아니 이거 다시 수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다시 달려야 되는 겁니다. 카일 워커 바빠. 근데 이제 나름 열심히 뛰어왔는데 자 손흥민 선수에게 이 공이 갔고 손흥민 선수에게 이 공이 갔을 때까지만 해도 워커 이미 늦었는데 심지어 제임스 메디슨이 뒤로 돌아 들어가는 훌륭한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손흥민 선수가 이때 패스가 기가 막히게 사실은 카일 워커가 조금 더 전성기 폼이었으면은 이 정도 조금 더 앞에 서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뒤에 서 있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근데 단순히 이제 카일 워커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간 걸 돌아오기가 힘든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골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카일 워커가 비판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티모 베르너를 상대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티모 베르너의 유일한 장점이 뭐죠? 스피드가 빠르다. 근데 89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티모 베르너의 첫 번째 스프린트였고 이게 이 카일 워커의 50번째 스프린트였습니다. 아니 나는 90분 경기 내내 2분에 한 번씩 열심히 스프린트를 해가지고 뛰는데 어떻게 이 달리기 경주를 이깁니까? 졌고 결국에는 이게 중간으로 들어가면서 존슨의 슈팅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카일 워커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시스템이 카일 워커에게 과부하를 초래하고 말았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슬레틱에서 베르너의 첫 번째 스프린트가 어떻게 카일 워커의 50번째보다 느릴 수 있겠냐 딱히 놀라운 일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과르디올라가 워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른쪽에는 심지어 그러니까 뭔가 토트넘을 상대로 윙어도 해야 했지만 시티는 사실은 조금 더 reliable right back, 조금 더 right back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맨시티와 토트넘이 만날 때 사실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늘 있기 때문에 카일 워커나 아니면 이 포지션에 서는 풀백들이 공격을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꽤 많죠. 사실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나면 또 이 윙백들이 공격적으로 또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 수비에 대한 부담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토트넘이 이제 손낙골을 먹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르디올라가 워커 괜찮아. 손흥민 어차피 막 중간으로 들어오니까 막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너 일단 나가서 공격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판단이 결국에는 맨체스터 시티에게 역사적인 5연패를 선물해버리고 말았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카일 워커는 이게 꼭 나이 때문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카일 워커 쪽에서 3골이나 터져버린 맨시티는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너무 잘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 장면이었나요? 그 메디슨과 손흥민 선수가 서로 패스를 주고받는 이 과정이 사실 너무 환상적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게 개인 수비 역량의 어떤 문제였다기보다도 이 공격적인 정교함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의 공격진이 맨시티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공격이 이제 좀 믿을만한가? 그건 또 모르겠어요. 내일 이제 다음 경기가 똑같은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도깨비 공격력 과연 어떻게 다음 경기 또 풀어가게 될지 궁금하지만 일단 또 외신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맨시티전을 보시면서 이런 장면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